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교회에 제가 중고청의 이제 부장을 맡고 있는데 고3 가장 핫 이슈는 이제 고3들이에요. 이제 뭐 수능이 며칠 남았죠? 한 60일 정도 남았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막연하게 이제 생활을 했다고 하면 대학교를 넘어가면서부터 자기의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변곡점에 있는 거죠. 뭐 지금이야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수능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결정한 그 길로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저한테 이 시기에 음향 엔지니어라는 직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업으로서의 음향 엔지니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거는 십몇 분 정도로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꽤 오랫동안 한번 이걸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음향 엔지니어가 실제 여러분들 상상하는 음향 엔지니어와 실제 이 필드에서의 음향 엔지니어는 좀 괴리감이 있어요. 서두에는 분명히 좋은 얘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리사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비슷해요. 처음에는 홀 서빙을 먼저 하고 접시를 닦는 일, 그 요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리,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제 올라가면서 셰프가 되는 거잖아요. 음향 엔지니어 길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꿈꿔왔던 음향 엔지니어가 될 거라고 상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향 엔지니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음악을 전공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음향 엔지니어로 전향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게 실용 음악을 하셨던 뭐 보컬이라든지 악기, 그러니까 인스트루먼트 쪽을 하다가 그 바닥이 녹록치 않다 보니 차선책으로 그럼 가장 비슷한 것을 음향 엔지니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뭐 클래식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뭐 레코딩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더 전향을 해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처음서부터 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나는 음향 엔지니어가 될 거야 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비율보다는 다른 일을 하다가 이 음향 엔지니어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음향 엔지니어가 되는 과정은 요리사가 셰프가 되는 과정하고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솔직히 그런 과정이 싫어서 방송국으로 들어왔어요. 방송국에서 일정 페이를 받으면서 근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바랬던 어떤 음향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방송국은 단점이 있어요. 다양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나는 음향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가정이 없어요. 기술 행정도 해야 되죠. 아니면 설계, 디자인도 해야 되죠. 오퍼레이팅도 해야 되죠. 공연장 가서 이제 뭐 스테이지 핸드도 많이 해야 되고요. 뭐 다양하게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나는 이걸 집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야. 나는 집중할 거야. 난 음향에 집중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시 이제 전문대라든지 뭐 이쪽으로 이제 옮겨서 공부하시는 분도 꽤 있고요. 아니면 유학을 가서 보통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유학을 많이 가거든요. 뭐 독일이라도 유럽 쪽에는 이제 학비가 저렴하니까 유럽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아니 미국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쪽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또 제한 요소가 오거든요. 다시 한국으로 컴백하던가 해외 시장에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딱 어느 시기가 넘어가면은 그 한계가 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또 음향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음향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음악을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음향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 필드로 나가야 되는데 필드로 나가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음향 레코딩 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그쪽으로 갈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필요하는 영역은 레코딩보다는 이 SR 쪽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렌탈 쪽이죠. 대형 렌탈. 또 공연 문화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렌탈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인력이 많이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대부분 그런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이 필드에서 욕을 좀 먹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고 음악을 했고 그다음에 음향을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바로 내가 꿈꿔왔던 FOH에서 음향 엔지니어 오퍼레이터로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막상 그 필드로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스테이지 핸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지 안에서 손을 쓰는 일을 일반적으로 몇 년이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필드에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일해야지 그나마 그 FOH 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해요. 전공했던 친구도 있고 비전공인 사람들도 모이게 되고 뭐 알바생도 모이게 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명 이제 크루라고 하죠. 이제 선을 깔고 마이크를 설치하고 공연 전 리허설 때 인터컴을 통해서 많은 지시를 받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의 활동을 꽤 오랫동안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5년을 한다. 그런 활동을 5년 동안 한다고 치면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배운 건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뭐 이렇게 폄하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더 뛰어나다고 잘난 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5년을 견디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5년을 견디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번 영상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필드로 들어가게 되면 스테이지에서의 일을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경험을 쌓는 과정이거든요. 손을 감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이크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리허설 때 어떻게 하는지, 공연자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교수님이 하나하나씩 가르쳐주지만 필드 나가면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시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서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왜 이걸 이렇게 하는 거죠? 라고 선배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필드라는 것 자체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발생해요. 뭐 정기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화재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장, 뭐 장비가 예를 들면 콘솔이 고장이 났어요. 동작을 안 해. 뭐 행사는 바로 들어가게 돼야 되는데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그 FOH 엔지니어 아니면 팀장이 어떻게 유연하게 그 일들을 수행해내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라는 거죠. 이런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그 위치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면 너무 그 고정관념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교수가 가르쳐주는 것이 전부이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당신이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저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지만 틀리는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음향이라는 것은 음악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어떤 공연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아.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소리가 좋게 들려. 그럼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옳은 방법이야.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방법이야.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음향 엔지니어로서는 조금 그런 마음을 좀 버려야 돼요. 절대적인 건 없다. 이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각인하면서 여러분들은 음향 엔지니어 역할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FOH 엔지니어는요, 경험이 많아요. 어떤 상황이든 유연하게 대처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너가, 그 회사의 오너가 그 사람을 믿고 그 위치에 세워준다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으니까. 최근에 작년에 저희 방송사에서 가을 음악회라는 행사를 매번 해요. 롯데 콘서트 홀에서 하는데 오케스트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합창이 있고요. 파퓰러한 음악도 해요. 그 종합 공연이 있는 행사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데 음향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음향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당일 대관이라는 거죠. 야외 공연장은 아니고 실내 공연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대관이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때 그 회사가 누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들어온 회사인데 꽤 이쪽 영역에서는 꽤 인지도가 있는 회사예요. 규모가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근데 그 회사를 진행하는데 어떤 실수가 있었냐면 롯데 콘서트홀만의 어떤 홀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 특성을 제대로 알고 또 그 우리가 원하는 어떤 공연에 대한 어떤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들어왔었으면은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사전에 자기는 만만하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만만하게 들어왔고요. 들어와서 막상 해보려고 하니 시간이 너무 쫓기는 거죠. 또 리허설은 몇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전에 뭐 주의자가 나는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지금 바로 시작하고 싶어 뭐 이런 요구 조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갑작스러운 요구 조건들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리허설 들어가기 전에 이 친구가 우리가 계속 이제 조금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든 거예요. 이 팀장님도 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다 보니 답답했겠죠. 근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FOH 주변에는 사람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기술 총 책임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영상 총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뭐 다양한 영역에 이제 그 저희 방송사 직원들이 있어요. 감독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음향 감독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통화를 하는 거죠. 뭐 외부의 일 때문에 어떤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이분이 전화상으로 화를 낸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이 친구는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발주처의 감독들이 딱 모여 있어요. 이 사람이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해버리면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거나 뭔가를 요청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기분이 상하거나 만약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리면 정작 중요한 건 공연이잖아요. 공연이 잘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거라는 불안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분이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런 모습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뭔가를 요구를 하도 요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불편한 거죠, 관계가. 공연은 잘 끝났어요. 잘 끝났지만 불편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공연이 끝난 다음에 저희는 이제 평가회를 하거든요. 평가회를 하게 되면 대본에 나와요. 그 음향 쪽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총괄 그 모든 공연의 총괄 책임이 있던 사람이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물어서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업체 대표가 저희 방송사에 들어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내년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쪽 바닥이요. 소문이 금방 나요.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대표가 와서 사과를 해서 끝날 수도 있고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FOH에 있는 팀장을 세우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 친구들을 그 자리에 세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늘은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더 길어질 것 같고요. 2부 시간에 또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